들어올지 예상이 안 되니까 그냥 계속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전화량을 예측을 해야 된다. 전주, 전년, 스포츠 이벤트의 유무 이런 모든 경우를 도입해서 전화량을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한 90% 정도로 예측이 성공을 했죠. 맨 마지막 숙제가 뭐였냐면은 파트타이머 상담사들은 보통 아르바이트잖아요. 회사와 그냥 합리적인 거래를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파트타이머 상담사들을 다 모아놓고 약간 동기부여를 위해서 급여 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급여 제도를 만들었냐면 당신은 오래 다니면 급여가 4,000원에서 2005년 12월경이었으니까요. 4,000원에서 4,500원, 5,0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였었는데 이거를 없애고 300원 곱하기 X 그러니까 주문 건당 300원을 주고 그 주문 건수를 곱한 금액과 시급 4,000원과 비교해서 큰 거를 주겠다라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주문 전화, 주문의 전화가 분리됐으니까 15개 이상 받는 거는 너무 쉬울 것이다 라고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실제 그 아르바이트 상담사 중에 생물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있었었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데 인간의 생체 구조를 내가 잘 알고 있다. 이 허파에서 비관 구강으로 나오는 이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 한계 법칙 때문에 인간이 15개 이상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말도 안 되게 얘기를 하니까 상담사들이 그런가? 웅성웅성 막 그렇다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설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럼 내가 증명을 하겠다. 그래서 300원 곱하기 주문 건수에다가 나도 같이 전화를 받을 테니까 나보다 전화 한 통이라도 시간 단위로 더 받으면 한 시간에 나보다 한 통이라도 더 받으면 10,000원씩 주겠다. 근데 그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경마장처럼 전광판을 달았습니다. 여기저기 전광판을 달았죠. 11시부터 밤 10시까지 매 시간 이제 배틀을 하는 겁니다. 준비 시작해서 이제 받기 시작했죠. 저는 진짜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마장처럼 이제 제 이름이 막 올라가니까 상담사들도 전화석 말 잡아라 이런 마음으로 막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에 30분이 지났을 때 이미 제 주문건은 15개를 넘었습니다. 1시간을 열심히 받았는데 11시, 12시가 딱 끝나니까 제 주문건은 29개. 그리고 그 에너지 한계 법칙 그 상담사가 27개. 화장실 갔다 온 사람 빼고는 20개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 전주에 그 주보다 상담사가 1.5배가 많았었는데요. 대기업, 기다리는 고객 수가 한 50명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관제판을 보니까 대교가 계속 0이더라고요. 0. 그래서 저 고장났다 보고하라 그랬더니 대교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주문이 들어오는 족족 가져가니까. 그날 저희가 전주가 응대율, 그 전화를 받은 성공률이 80%였는데요. 그날 창사 이래 처음으로 99.8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돈을 번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1억 원을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을 3개월 만에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년 반 후에 모든 빚을 다 청산을 했습니다. 근데 피자만으로 이루어진 이런 주문 중개 시장은 너무 작았습니다. 치킨 시장으로 진출을 해야만 했었는데 저희나 대기업이나 그게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왜 이럴까라고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나 매장들을 돌아다녀 봤는데 하나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피자 시장과 치킨 시장은 아예 다른 시장이었습니다. 피자 매장은 적어도 5억 이상 투자라고 파트타임 직원들을 그래도 1, 20명 고용을 하는 형태의 이제 프랜차이즈 모델이라면 치킨은 아내가 닭을 튀기고 남편이 배달하는 이런 생계형 프랜차이즈 모델이거든요. 아예 문제가 다른 겁니다. 제가 한 2-3시 정도 한 치킨 매장을 갔더니 생닭을 가위로 자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라서 왜 닭을 이렇게 자르고 계시냐고 손 아프게 닭이 잘라서 나온 걸 받으시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거 닭이 잘라서 나오면은 340원 더 비싸다고 이걸 잘라야지 340원 아낄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물며 340원 아끼려고 닭을 자르는데 전화 대신 받아주고 몇백 원 받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를 다시 정의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터뷰를 했더니 생계형 매장이다 보니까 아내가 육아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때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하죠.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하는 게 전단지 붙이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배달 아르바이트,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이 고용된 모든 시간대는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들고 치킨 매장 사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장님, 혼자 계실 때 아르바이트를 쓰게 되면은 적자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전화 받기도 매장에 대기하지 마시고 매장문 잠가 놓고 콜센터 전화 받아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그래서 전달 직접 붙이세요. 붙이고 튀기고 배달하고 붙이고 튀기고 배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하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혼자 어떻게 튀기고 배달하고 붙이고 튀기고 배달하고 붙이고 이걸 어떻게 혼자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를 증명하고 여기에 최적화된 해결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매장을 차렸습니다. 제 매뉴얼대로 전 전단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붙였죠. 한참 붙이다 보니까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매장으로 갔습니다. 손을 닦고 튀겨서 배달해주고 또 근처에 붙였습니다. 첫날 한 7마리 팔았습니다. 둘째 날 8마리. 그 다음날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6개월을 운영하면서 콜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매장 운영할 수 있는 생계형 솔루션을 해결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치킨 시장으로 진입을 다시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치킨 시장에서 100점 100승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기업은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시장 조사입니다. 우리가 커피 전문점 가게 되면 쿠폰에다가 도장을 찍어주죠. 도장을. 근데 도장을 10개 찍어주면 이제 우리가 아메리카노 한 잔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7, 8개 찍었는데 분실하죠. 분실 안 하려고 지갑에 꾸역꾸역 또 넣습니다. 그러면 지갑이 우리가 커피 매장 하나만 가리는 게 아니니까 뚱뚱해지고 찢어지고 하죠. 어떤 학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오면 사업이 되겠다.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굳이 종이도 하지 말고 스마트폰 앱에다가 앱을 만들어서 전자도장을 찍어주자.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영업을 시작했겠죠. 커피 전문점,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영업을 시작했더니 첫 반응이 얘네들 큰일 날 애들이야. 이거 쓰면 안 되겠는데? 왜냐하면은 실제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나 매장들이 한 얘기는 이거를 찍다가 분실하면은 낙전 수입이 생기죠. 낙전 수입이. 그러니까 분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빼도 박도 못하게 차곡차곡 쌓이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저 매장에서 찍은 거를 이 매장에서도 찍을 수 있게 해놨고, 이거는 원가가 많이 올라가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결국 대부분이 시장 진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시장조사를 강조한 이유가 이것인데요. 만약에 그 학생들이 커피 전문점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도장 쿠폰 찍어주는 게 문제시죠? 라고 물어봤으면 이게 무슨 문제야. 이거 찍다가 또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오시니까 이건 너무 좋은 마케팅 수단이야. 라는 대답을 들었으면은 그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시장조사를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인생 모두 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여러분들 늘 승리하시고요. 항상 문제를 피한다기보다는 즐기면서 해결하고 극복하는 그러한 또 1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대체 어떤 업종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네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우리 주문을 할 때도 우리 앱을 많이 쓰죠. 피자나 치킨 먹을 때도.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굳이 전화를 할 필요 없이 고객이 주문을 드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원가 혁신을 만들어냈는데 이거 자체가 또 하나의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에 있는 내 전문 분야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이걸 해결하는 형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시고 모바일과 융합을 통해서 검토해 보시면은 되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를 만나면 자꾸 저는 피하려고 하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만 되겠군요. 예. 자, 얘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좀 이런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아, 예. 그 창업자 CEO 입장에서 또 조직의 비전에 있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이제 그런 직원들을 어떻게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하나의 원칙은 파트너나 아니면 직원들을 뽑을 때 신중하죠. 신중하고 일단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뽑은 이유, 파트너가 된 이후에는 전 상직인의 원칙, 그러니까 임원보다는 사람을 더 중시한다는 원칙으로 사실은 끌어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영입을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회사를 지속 가능하게 또 영속 가능하게 하는 가장 제일의 원칙은 설사 잘못 뽑았다 하더라도 저는 자기 그릇에 담아내는 그런 노력이 제일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경험이 재산이다라는 주제로 또 좋은 얘기 해주신 우리 전하성 씨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